그다음에 또 정부는 한전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번에 세수가 40조 빵꾸 났습니다. 제가 그거 뉴스 걱정. 요금 한전 요금 올리죠. 40조 총선 그냥. 이후로. 그러니까 이 뉴스는 네. 곧 금리 인하도 있지만 전력 요금, 가스 요금 인상합니다. 6개월 안에. 이거를 인지시키는 뉴스를 계속 낼 겁니다. 그러면 뭘 사냐? 서울가스, 삼천리, 도시가스들 이런 것들 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딱 보면 어떤 정부의 방향성과 공포를 만드는데 실제 시장은 정반대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아까 이렇게 유가하고 관련돼 갖고 쭉 나온 게 우리나라 잘하면 유동성장 만들고 그다음에 또 유가 떨어지는 순간 대체 에너지 그래서 원전이나 다른 에너지의 속도를 낼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속도를 또 낼 거고 이게 전력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 속도를 빨리 만드나. 근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선거. 그러니까 4월 지나자마자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돈의 물줄기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함께 얻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금 원전주를 언급하셔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한수원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거기는 수주해야 돼요. 앞으로 조단위 수주 소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10월 달에 이제 또 우리 정부 또 팀들이 또 꾸려서 가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 예. 네.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또 오시고 이런 게 10월에서 12월 코스로 반드시 수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대상은 체코, 폴란드, 터키 무수하게 많아요. 네. 그게 현실화돼야 됩니다. 숫자가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거 보시면 호재 나올 때 오히려 때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갭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또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펀드의 정권 교체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까지도 심지어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 한전 그 원전주의 대표 대장을 한번 보시죠. 대장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한전 기술을 기술이요?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한전 지금 기술 주가 차트를 어디 있냐? 찾고 어디 계시네요. 한전 기술. 아이고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예, 이 웨스팅하우스 저는 여기에 우크라이나도 연결돼 있어요. 이건 이제 수주해 오는데 이 자포리자 원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빨리 교체하고 수리하고 막 이래야 돼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이게 한전 기술과 한전 KPS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한전 기술 보세요. 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모델 그려놨어요. 8만 원을 장대로 뚫어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건 수주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는 오르면 지금 실제 파동 한번 보세요. 뉴스 나오는데 어때요? 67,000원에서 죽여요. 거래는 없어요. 이거를 받아갖고 하루에 20%라도 에너지 주는 8만 원을 돌파하는 실제 파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은 투자를 하고 나 안 속아 이 개념이거든요. 네. 나 원전주 안 속아. 내가 호재 나와서 들어가면 그 노상 물렸어. 근데 요게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털게끔 만들잖아요. 이거 채 털고 있거든요. 저는 한전기술 3년 보면 이거 20만 원 갈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털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시면 원전의 대체 수요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 속도를 낼 거예요. 국회의 색깔도 바뀌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3년을 주도주인데 계속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만 원에서 8만 원을 보합으로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이 이상을 보세요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서 사 모으는데 이게 이제 확인이 10월 달에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진짜 우리 미국이 이란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하면서 진짜 체코든 폴란드든 지금 걸려있는 원전 이 부분을 허용해 주나요? 그러면 수주가 이게 조단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꽂혀야 돼요. 그러면 얘는 확인하고 따라가도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일단 기본으로 사놓으시고 네. 8만 원을 돌파할 때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전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소외주의 반란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하나로 언급하셨던 게 바로 5G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일까요? 매도 사인 냈어요. 아, 그런가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추세 상승이죠. 근데 추세 상승할 때 이게 어마무시하게 3년 동안 빠진 주식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이 정도 반등은 양이 안 차죠. 월봉 보면 양이 안 차요. 근데 일봉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70%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럴 때 50%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단위로. 1년마다 봐요. 네. 그럼 1000주 있다면 500주는 1년 후에 주가 보고 팔 건가 살 건가 결정하는 호흡이에요. 500주는 어떻게 하냐?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서 10에서 20%를 강제로 빼봅니다. 이렇게. 오늘 고점이 17,300원입니다. 10% 빼면 15,600원. 네. 20% 빼면 14,000원. 1000주 팔아갖고 1100주에서 1200주 되는 사이에서 반은 무조건 다시 사겠습니다. 점점 안 맞출래요. 단기간에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10,000원짜리가 17,000원이요. 그러면 60% 에너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위에서 3만 원에 물렸어, 4만 원에 물렸어. 이 말 그분들 얘기예요. 이거를 또 귀신같이 10,000원에서 12,000원에 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면 바로 차익 실현한다고요. 대신 변동만 줄 겁니다. 그래서 14,000원과 15,000원 사이에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고. 그러면서 이번에 17,000원에서 뚫었어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2만 원에서 22,000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은 때리고 사고 이게 톱니바퀴형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주도주가요. 바로 쫙 가지 않습니다. SY도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그러면서 고점만 높아져요.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3만 원까지 그런 모양 나오나 보시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3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거를 매수 단가 때문에 너무 손절해갖고 다시 살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주무세요.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서 매매 위치,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여기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달리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우주통신의 통신 인프라까지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라는 게 맞고 지금 시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긴 시각으로 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방향은 위쪽으로 열려 있다. 아니 지금 테슬라가 제가 전기차보다 이제 스타링크로 갈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타링크, 우리나라 KT그룹, 그 다음에 이 연결된 게 설비 투자가 아직 하겠습니다지 하지 않았다고요. 이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3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빅데이터 센터, 자율자동차, 어마무시한 그 에너지가 또 그 그룹 그 산업이 하나 흥청망청 같이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장비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동 안 걸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선도주가 딱 3개를 꼽는 거예요. KMW, 오이솔루션, RFHIC 대표 3개. 이게 지금 치고 나가면 1차 파동,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지 쭉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장의 특징이 저렇게 3, 4년 동안 빠진 거는요. 층층이 걸려 있어요. 네.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층층이 있다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 어마무시하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5G예요. KMW 같은 경우는
다 5만 원대 이상짜리도 들고 오고. 그거 어떻게 견디시고 들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대요. 그 대신 물 타셔야죠. 물은 못 하겠대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 단가에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못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3년 안에는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봉을 세보니까 거의 52개월 동안 빠졌나? 끔찍하게 뺐습니다. 그러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무조건 1년 이상은 갑니다. 이쪽은. 우리 정부가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5G 안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스마트홈, 그 다음에 사물형 인터넷,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또 통신 위성, 달나라 보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큰 산업 구조로. 네. 그런 것 중에 5G, 6G 그거고 가장 중요한 게 삼성이 주도할 겁니다. 5G를요? 예. 지금은 통신주지만 장비주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LG그룹하고 삼성그룹이 주도하나 보세요. LG그룹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홈에다 연결시키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드는지 보시고요. 네. 삼성도 통신 5G 제재로서 막혔던 거를 뚫었던 게 삼성 통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한번 보죠. 그래서 저는 그쪽 섹터는 이제 길게 보시라고 합니다. 뭐 우주항공의 AP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핵 관련돼 갖고 다윈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KMW 이런 것들은 그냥 3년 트렌드를 보십시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또 체크해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미래에셋 타이거 의료기기 ETF 순위를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차바이오텍이 7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었는데 그간 차바이오텍도 좀 쉬어갔고 뭐 비단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전 차바이오텍은 우리가 재생의학 젊은 회춘 네. 그 화두로 10년 젊어진다는데 지금은 억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싸지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위가 전번 시간의 순위입니다. 오스코텍, 레고킨 케이어, 차바이오텍. 여기서는 2등과 1등만 바뀌었습니다. 오늘로. 레고킨 바이오가 1등, 오스코텍이 2등, 차바이오텍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증가래 외국인이 요새 계속 매수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다 지금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ETF 숏이 걸려 있습니다. ETF가 지금 이게 전번 거거든요. 음봉이 2개 나왔죠. 음봉이 3개, 21선을 깨갖고 120선까지. 그럼 120선은 지지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돌릴 때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바이오텍을 기준으로 보시면 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23,000원까지 갔어요. 18,000원대에서 지지 하나 보시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점을 뚫으면 계단으로 가는데 그 트리거는 뭐 갖고 보냐면 저는 모른 재료가 나와야 돼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재료요. 아니 대충은 압니다. 네. 차 헬스케어 IPO. 전에 이쪽을 저희가 선택할 때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버넌스 게임으로 항상 할 때 아이고 넥슨 바이오 그림 못 찾겠네요. 네네. 그러면서 차 헬스케어를 전략적 투자자로 해갖고 이게 의료병원이거든요. 네. 원격 진료, 의료병원, 의료민영화. 지금 인천경제청에서 차병원한테 병원 그쪽 땅 허용해줬더니 같이 업무 제휴하자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게 풀리면은 이제 이번에 12,000원에서 23,000원 이게 한 진폭이거든요. 그리고 지그재그 주다가
22,000원에선 다음 목표가 4만 원인데 다 이걸 끌고 가는 게 차 병원, 차 헬스케어 이거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같이 2025년 안에 IPO가 나오나 보죠. 차바이오텍도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막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단?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유, 계단으로 가죠. 계단으로 가는데 이런 끌개가 남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에 이 2020 말이나 2025년에 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스케줄이 있거든요. 뭐 6개월 전에 뭐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시도하나 보시죠. 그게 다음 그림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뉴스에 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차바이오텍 말고 오늘장에서 루닛의 주가가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의료기기 쪽 다른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하지 마세요. 루닛은 에코프로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쪽은 엑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분기 실적 2번 확인하시죠. 진짜 10조 나오나. 진짜 뻥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치 확인이 필요해요. 네. 그게 안 되면 오늘 저는 그 주가는 끔찍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반드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루닛, 뷰노 이런 쪽 적자 연속인 기업들 로보틱스 같이요. 레이노브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는 맞잖아요, 대표님. 맞는데 예,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보다 이 바닥 선수 그 루닛을 2만 원대 작업했습니다. 2만 원대 작업한 사람들이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해요. 네. 그 팀들이 상장해서 IPO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딴 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ETF로 1, 2등에 다 파킹 시켜놨어요. 지금 그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시작점이 어디였나.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저 뭐라 그럴까. 개인 투자자만 다 들고 있다는 얘기. 선수들은 저는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ETF 상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뭐 삼바나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도 있었던 것 셀트리온으로 같고요. 투자하거나 SK 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는 게 낫어요. 나요. 근데 그것도 또 대형주니까 박스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젠 시리즈. 그 유전자 가위, 젠. 그런 것들 요번에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간 게 알테오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젠 이제는 또 이런 쪽 에너지들이 하나 형성이 될 거고 주기세포 연골고리의 에너지가 또 이게 5G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들여다보는 게 낫습니다. 소외된 쪽에서 수급 들어오면 움직이는 가능성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쪽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구제약주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하미약품, 하미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이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건 꼭 2차전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언론에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밋빛 이렇게. 그러면 수치로 보여줘. 6개월은 보자고요. 네. 분기 2번 보자. 그때도 안 보여주죠. 그러면 그때 급락 끔찍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줄기세포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